잠깐만요. 그렇게 말하시면 절대 마음에 안 드는 남자친구 행동 못 바꿔요. 내가 싫다는데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좀 들어주면 좋잖아. 이런 얘기로 얻을 수 있는 건 싸움, 감정 소모, 그리고 이별이에요. 절대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변화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탄탄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 행동은 고치기 어려워하면서 타인의 행동은 정말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봉사적 편향이라고 해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무의식적 행동은 정말 복잡한 뇌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중 80% 이상이 이성적 사고를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우리는 습관적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선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듯이 기존의 프로그래밍 위에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더딥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평균 66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시간 속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바탕으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습관화된 행동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수차례 혹은 수십 차례도 예전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 이 과정 중에 부정적인 피드백은 오히려 상대방의 변화 의지를 꺾는다. 이 세 가지를 꼭 아셔야 해요. 사람의 행동은 6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기 시작해요. 문제인식 단계, 자신의 행동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불편함을 듣거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행동 저항 단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단계예요. 자신의 행동이 옳다는 기존의 믿음과 변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단계인 거죠. 시험적 변화 단계,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관계의 개선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 강화 단계, 자신의 변화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습관화 단계, 새로운 변화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균형 단계, 새로운 행동 양식이 익숙해지고 이 행동을 통해 관계가 더 안정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딱 한 가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도 이렇게 여러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과정을 말 한마디로 끝내려 했으니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부터 이 6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인식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연인한테 불만을 말하는 순간은 대부분 감정이 상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앞뒤 다 자르고 난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감정적으로 싫다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행동 변화를 요구해요. 근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면 상관없지만 어떤 요구들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다른 여자들이랑 이성적인 교류는 좀 아니지 않니? 라는 요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나는 네가 늦잠 자는 습관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행동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난 네가 커피 마시는 게 싫어. 친구들이랑 우리 연애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술자리를 가지는 게 싫어.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도 너 지금 가스라이팅 하니? 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뇌는 동기가 없는 행동을 할 때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느끼고 저항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걸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행동을 억지로 하다 보면 적응을 하기보단 지속적인 앙금이 생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땐 절대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하면서도 내 말의 목적은 질책 비판이 아니라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것을 밝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늦잠 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네가 늦잠 자는 게 싫다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같이 하루 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하기보다 나는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시간 동안 각자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래.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 대화하는 시간도 적고 뭔가 진취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아. 물론 네가 얼마나 필요할까 모르는 게 아니야. 피곤하면 쉬긴 해야지. 같이 생활 패턴을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 관계에 더 많은 대화도 할 수 있을 거고 생활적으로도 더 활력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싸울 일도 없을 거고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행동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쉽고 간단한 미션을 제시하고 보상을 주셔야 해요. 보통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90%는 일단 알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딱히 틀린 말도 아니고 싸움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순간에 일어납니다. 여자는 이런 얘기를 통해 둘 사이에 약속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서로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권유라고 생각했지 약속이라고까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문제를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선 같은 행동을 반드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자는 남자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나기보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화를 내게 돼요. 이 지점이 남자가 변하는커녕 이별을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약속을 하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를 간섭받고 구속당한다고 느끼는 거죠. 이때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아셔야 해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셔야 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오너들이 직원들을 교육할 때 같은 얘기를 최소 7번 이상 말해야 한 가지 행동이 교정된다고 해요. 한 사람이 7번 이상의 실수를 한다는 거죠. 이때 관리자는 지적 및 피드백을 하되 절대 직원들을 위축되게 만들거나 잘릴 수도 있다는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할 거란 걸 예상하고 그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두 번째, 간단한 미션을 제시하고 보상을 주셔야 해요. 변화는 크지 않은
일단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평생 독서를 안 하던 사람이 독서를 시작하는 방법은 하루에 10, 20페이지의 독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노력으로 성공 경험이 쌓일 수 있는 쉬운 미션을 하다 보면 점점 성취감이 생기고 50페이지, 100페이지 점점 독서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도 똑같이 이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다이어트를 하길 바란다. 처음부터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 다이어트 식단을 먹는 것부터 제안해 보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상대방의 노력 대비 큰 보상을 줘야 해요. 식단을 3일 정도 챙겨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직접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다이어트 식단을 해준다든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데이트를 한다든지 노력 대비 큰 보상이 돌아가야 동기부여를 잊지 않고 꾸준히 그 행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처음엔 우리가 직접 보상을 줘야 하지만 나중에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서 우리가 직접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습관화가 되어갈 거예요. 시작은 억지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점점 몸이 좋아져가는 모습을 보고 운동에 빠져드는 것처럼요. 세 번째, 상대방의 정체성을 말로 정의해줘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공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상대방의 모습이 어느 정도 완성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행동 관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행동이 습관화가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2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한 사람들이 몸을 다치면서 한 2개월 정도 운동을 못하면 전혀 운동을 안 하던 시절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우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앞에서 말한 운동을 예로 들면 나는 운동할 시간에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걸 상대방 스스로 깨닫길 기다리는 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부에서 정의를 내려줘야 해요. 대표적인 방법이 칭찬을 통한 이미지 박스예요. 이미지 박스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특정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돼서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시작하길 잘했어. 어깨 넓어진 거 티나네? 이제 어디 가서 운동하는 사람이란 소리 좀 듣겠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상대방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려줄수록 상대방은 내가 말하는 이미지에 알맞는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행동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컵라면 끓이듯이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치밀해질 필요가 있어요. 연애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함? 이런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결론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평생 여러분이 경험할 연애의 질을 바꿔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